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예정이 됐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 전 지사 어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갑자기 2시간 앞두고 취소를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사죄드리고자 했다.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뒤에 붙인 게 이제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말이죠. 측근들과는 아주 가까운 측근들과는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기자회견도 예고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이제 그 취소의 변으로 본인이 모든 사람들이 신속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빨리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 같고요. 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이제 그 김지현 씨가 폭로를 하고 난 이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고려 요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김지현 씨의 어떤 폭로 사실에 대한 단일 요소였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24시간도 되기 전에 2개의 그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추가로 한 사람 더 나왔죠. 네. 그래서 우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있던 그 여자 직원이 본인이 3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마지막 범행 시기라고 하는 것이 대선 주자로서 부각되고 있던 바로 2017년 1월 18일이라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노원구청에서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가 있었는데 참 이게 참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본인이 어떤 모든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 이 좀 그 성적으로는 좀 특이하다라고 보는데,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지 그룹을 중에서도 이제 트위터 계정에서 바로 이제 그 스틸버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번째 피해자 보고가 딱 되고 난 이후에 바로 행동을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준비를 했었던 그 한 가지 요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네.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또 과연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도 자주 이렇게 본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안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그 문자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었을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유죄다라고 한다고 하면 빨리 가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유죄라고 하면은 심증인데, 네. 결국 나를 빨리 불러달라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른바 진실 공방을 통해서 무죄를 밝히겠다는 그런 큰 기조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초의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에 사과가 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인터뷰를 취소를 하면서 낸 문자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는 없이 국민과 도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전과 지금의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에 빨리 불러달라라는 것은 나는 무고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나를 빨리 면책시켜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검찰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네.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은 법적 의미인 것이고, 정치적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을 취소했는 것은 사실상 지금 6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의 이름이 나오는 것 사실 자체가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어떤 그런 폭로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인터뷰까지 한다. 비록 탈당하고 출당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이 안 지사가 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정치적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것보다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라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권과의 교감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뭐 관련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지은 씨 이 폭로가 있고 난 뒤에 비서실에서 합의한 관계였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가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비서실의 이 해명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미 최초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무 라인에서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수사로 돌아갔을 때 말하는 것 사실 자체가 결국 안 지사의 다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원론적인 의미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결국 모든 것은 수사에 대비하는 모드로 지금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네. 외면적으로 드러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 있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사죄하는 대신에 또다시 잠적을 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심리는 어떤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본인들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번 맞았고 그리고 또 뭔가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또 터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나와서 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나와서 얘기를 해봐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예. 크고 어차피 지금 이제 피해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가 빨리 소환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거기에 나가서 하는 얘기나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얘기나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본인이 굳이 지금 뭐 또 다른 어떤 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그 입장 표명을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떤 수사 과정이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본인의 어떤 발을 잡는 어떤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어떤 그 법률 대리인들의 조언이 많이 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뭐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고 정치적인 무게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심리 상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꽤 많이 그 어떻게 표현하면 많이 커버린 거죠,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이제 그 성폭행 피해자에게 내 자리가 버겁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했다는데 네. 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그 피해자에게 남성으로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뭔가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 자기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것이 또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그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글쎄요, 뭐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그 이전에 예.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한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 전에도 본인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뭐 것이다. 없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기에는 예. 상당히 좀 이 상황이 너무나 좀 중대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 전에 아무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이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았던 그 순간에 또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 현실 권력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거 이윤택 씨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그래서 이제 보낸 그 여러 가지 그 문자 같은 것도 보면 괴념치 말라. 예. 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걱정하지 말라는데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될 사람은 본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랫사람에게 뭐 베푸는 듯한 그런 어떤 것을 본다면 그런 어떤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안희정 전 지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자신의 자리가 위치가 버거웠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만큼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그렇죠. 스트레스가 성적인 충동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스트레스가 성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그 외부적으로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그것이 아주 건전하게 하려면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가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본인에게 가해졌을 때 그것을 성적인 일탈로 연결해가지고 푸는 네. 그런 어떤 그 경향들은 가끔씩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안희정 캠프 인사들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함께하겠다는 위드유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요.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입장문 내용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안희정 대선 캠프 관계자인데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안희정 가치를 믿고 함께했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온 후에 더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캠프에서 성폭력,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 만연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보도록 하죠. 자, 안희정 캠프 인사들이 캠프 내 성폭력, 물리적 폭력이 만연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노래방 가서 끌어안거나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대거나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했고요. 캠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진보적 가치를 추구했던 캠프였는데 실제로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선거 캠프란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당선, 그리고 그와 같은 당선을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려는 그런 논리가 상당히 파다하죠. 그리고 네. 또 조금이나마 후보자에게 흠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에 완전한 그 패배로 결과가 되다 보니까 네.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부적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죠. 예. 결국 그렇다 보니까 진보적 가치, 여성, 인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캠프 내에서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그 캠프의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여론의 지지를 힘입어서 내부적으로 1등을 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그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고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나중에 대선에 갔을 경우에는 나도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면서 모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네. 정말 이 부분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 대선 주자로 얘기하고 있던 안 지사가 사퇴하고 나니까 그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위드유, 사실 명분으로는 그 뚜렷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투 운동이 위드유 운동으로 벌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지근거리에서 얘기해 준다는 사실 자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마 안희정 지사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격세지감과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부적인 또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본인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희정 전 지사의 선거 캠프 분위기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래방에 가서 뭐 이렇게 손을 잡고 허리춤에 손을 찔러 넣고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단 말이죠. 성폭력이 만연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캠프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충성심이나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일탈이 가능한 것 아니었던가 그런 의심을 좀 해봐요. 그쪽에서 이제 구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느냐? 대통령을 만들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본인들 나름대로의 커다란 목표가 있어요. 그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발생되고 한 여러 가지 어떤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 큰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성적인 접촉이라든가 뭐 또는 껴안는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희롱, 성추행 같은 그런 것을 그 어떤 나쁜 쪽으로 보지 말고 우리 그 조직에 있어서의 단합을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 보자. 네. 이런 어떤 그것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됐었는데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싹 바뀌니까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또 돌아서 가지고 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이
안 전 지사가 한 번 정도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까지 지금 나온 여성만 2명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수행 비서를 여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아마 미리 채고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데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었다. 그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캠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오피스텔에 CCTV를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어쨌든 시간차를 두고 출입한 장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관건은 이 과정에서 위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김지은 씨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증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안 지사는 밤에 들어가고 그 수행 비서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남자가 혼자 있는 곳에 새벽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다 나왔다고 하는데 새벽에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물론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 위압도 없었고 폭행 협박도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이 그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남자 혼자 있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위압감 그리고 네. 그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들어갔다는 것이 손잡고 밤에 같이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아침에 새벽에 오라고 해서 했던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이른바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실질적인 대리인을 통해서 빨리 검찰에 나를 불러달라라고 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들어가서 걸어는 들어갔지만 사실상 걸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안 지사의 어떤 자신감 있는 당당한 그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어떤 대응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안 지사가 사용했던 이 오피스텔은 친구 건설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김영란법 위반 논란도 있는데요. 자, 이 처음에 폭로를 했었던 김지은 씨 문자로 면직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 비서였기 때문에 안 지사의 사퇴에 따라서 자동으로 면직 처리된다라는 게 설명인데 결국은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현실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정무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지사가 저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무직들이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수행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6급 정도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위에 있는 뭐 고위 공무원들은 모르겠으나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바로 이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 가지고 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사전에 좀 배려가 있다면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그럼 본인도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같이 이렇게 그 면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정무직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가 바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폭로를 한 그런 어떤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한마디로 이게 그 법적으로 말하면은 이른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그 지사에게 있다 보니까 지사의 임기가 끝나니까 사실상 그 이 정무직인 이 그 김지은 씨도 사퇴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는 2차 피해를 보게 된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여지는 아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여대생을 만난 그 사실은 맞지만 한편의 완벽한 소설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 그 서울시장 출마하기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 네. 그와 같은 그 폭로 자체가 폭로했는 것 사실 자체가 본인 그 피해자 기준으로서는 사실 서울시장이란 것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적어도 본인의 주장의 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그 가해를 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정봉주 후보가 등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폭로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결국은 지금 그 여대생을 만난 건 맞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피해를 입었다는 그 사실 전후에 어떤 본인의 어떤 빡빡한 그 일과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른바 나는 알바이가 확실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그렇게 할지 이미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는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밝혀진 그 실질적으로 본인의 무고함이 밝힌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추후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로 만약에 입증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정계 은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만난 것은 맞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완전히 허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내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의혹이 드러났을 때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주장을 주로 하게 되죠. 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이렇게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자주 참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에 의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 피해자가 그것을 모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그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것은 성인데 근본적인 것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문제를 삼으면은 아주 그 피해자가 오랫동안 그 본인 스스로 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를 하면서 따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 선언 장소를 공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복당을 해가지고 본인이 공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된다면 복당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네. 결국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편의 완벽한 소설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얘기 나온 것이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나름대로 법적인 대응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는 가망성이 좀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 문자 등을 캐치를 한 그런 거라든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낸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자, 미투 운동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좀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살펴보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폭력 근절 대책을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는 징역 5년이 현재 상한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는 네. 얘기죠. 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징역 2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 지도를 착수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성희롱, 성행위자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주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늦었고 좀 늦었다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저게 이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또 비난도 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이라든가 강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예. 벌금 자체가 없죠. 그런데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마디로 성갑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갑질 중에 아주 죄질이 나쁜 갑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상당히 낮아왔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만들면서도 강제추행이라든가 아니면 강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그 간음에 따르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법정형을 높이는 것 그리고 또 공소시효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7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그 우리가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회에서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신속하게 법적으로 이제 그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실무선에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 인권 보장, 실질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지만 무혐의 받는 케이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피해 여성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수사기관의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부 측에서 이제 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발효가 되려면은 앞으로 과정 국회에서 그 법 개정도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이 그 입법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의 공감대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라도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그런 네. 것이 있고 또 이른바 계속 얘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부분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요즘 이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나오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직장 내에서 여성을 뭐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다른 차별이고 또 2차, 3차 피해지 않습니까?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성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여성들하고는 접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여성 남성의 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권력, 즉 다시 말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이지 남성도 권력에 의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좀 이렇게 대성적 차원에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차원 높게 대처를 해야지. 나 저 사람하고 문제가 되니까 나 여자하고 안 만나겠어라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수준이라는 게 좀 이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직종에서 남녀가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성들도 계속적으로 그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남성이 남성 후배나 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만 일을 주고 여성을 배제를 시킨다면 그것도 또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어떤 그 역차별이 되고 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번 기회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남성들 중에서는 저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예.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네. 아주 그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예. 않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참 많이 왜곡이 돼 있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또 처벌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